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36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긴장이 심하죠. 싱가포르에 김정은 또 트럼프 다 모였기 때문에 과연 내일 12일 날 오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손에 땀을 줍니다. 잠깐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무슨 승부를 던지고 있나, 그 사람의 성격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궁극의 마지막 승부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쿨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마주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궁극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곧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 극기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요. 어마무시한 이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영혼을 여러 개의 쪼가리 영혼들의 그 생태계, 집합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쪼가리 영혼들을 긁어 모아서 그걸 서로 화해시키고 통합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본 사람입니다. 니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거의 유일하게 저밖에 없는데요. 제가 니체 책을 좀 괜찮게 번역을 했어요. 짜라두짜,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그걸 번역할 때 제 4부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말고 니체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칼 융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이 사람은 이제 니체를 데리고 데리고가 아니라 니체라는 이름을 걸고 평생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칼 융의 개인화라는 개념이 있죠. 인디비듀에이션. 그 인디비듀에이션, 개인화라는 게 니체가 말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개의 쪼가리 영혼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과정. 그래서 개인을 이루는 과정. 개인이란 뜻이 individible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융은 그걸 개인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individuation이라고. 이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니까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죠. 뭐 이게 니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족탈불급의 심리학의 거장 융이죠. 제가 오늘 갑자기 니체나 융 얘기를 하는 까닭은 트럼프의 성격을 좀 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돼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를 가려면 구리를 먼저 가야 되잖아요. 구리를 가려면 팔리를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승부처가 나의 무의식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거라고 한다면 그 직전에 있는 승부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위선에 대한 투쟁이에요. 진실을 존중하고 위선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역질나고 혐오스럽더라도, 진실은 가끔 구역질나고 혐오스럽거든요. 그걸 마주하고 직시하는 것. 이게 이제 위선에 대한 투쟁인데, 이 위선에 대한 투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승부처가 위선에 대한 투쟁이고, 그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이 위선에 대한 투쟁이라는 데로부터 많은, 그가 이때까지 해온 위선에 대한 투쟁이라는 데서부터 많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철학 찜쪄 먹는 소리냐, 개똥철학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똥철학이든 뭐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만큼 위선이 날뛰는 곳이 없죠. 이번에 무슨 이재명, 김부선 이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드루킹 건에 대한 김경수 씨의 잡아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 패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온갖 그 정의와 공정과 민족과 평화와 진보와 이런 좋은 거는 다 뒤집어 쓰죠. 몸에 다 발라요. 페인트 바르듯이. 까고 보면 무시무시한 권력욕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주로 깡통 좌파 친북 성향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정치적 위선 완장질로 나타나죠. 이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표현합니다. PC. 그러니까 이 뭔가 진보적이고 뭔가 뭐 인종차별도 안 하는 것 같고 남녀 평등도 많이 지지하는 것 같고 다 이런 좋은 거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안 가진 사람한테는 정부가 막 복지로 베풀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한다. 오케이. 그래서 동성혼한다. 오케이. 남남 여여 부부가 민법적 부부관계를 갖게 만들어주고 다시 말하자면 저의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의 사위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은 그 다음번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남녀의 그 신성한 성적 혹은 제도적 결합과 그에 따른 출산, 양육 이런 과정에 가지는 유니크한 신성함이 깨져버리고 조롱당해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위선 완장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리죠. 그냥 당장 자기가 비교적 멋있는 것 같고 자기가 근사한 것 같고 자기가 진취적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만 있으면 뭐든지 그냥 널름널름 막 집어먹어요. 또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를 깨뜨리는 거는 전혀 안 하죠. 필요한 일이라도. 이 민주당의 범털이 하나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 미국 민주당 범털이 엊그저께 김정은에 대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pariah. 근데 pariah가 옛날 말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의 말이고 요새는 이거 달리츠라고 부르죠. 달리츠. 원래 말은 pariah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범털 이름이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밥 메넨데스인데 이 메넨데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트럼프는 불가촉 천민인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국가정상, 국제외교 무대의 스타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의역한 거고요. 그 사람 말을 고스란히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To the extent that Kim Jong-un has already gone from international pariah to being normalized internationally, you have to say that he's had some success here. 김정은이 국제적 불가촉 청민으로부터 정상적인 국제적 인사로 바뀌었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김정은은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야 트럼프 너 걔 그 손깡패 새끼 그거 완전히 국제 정치에서 월드 시스템에서 보면 불가촉 천민인데 미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가 왜 걔를 그 만리 타양까지 날아가서 채신머리 없이 만나고 자빠졌냐? 그 소리예요 이게 메넨데스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그럼 이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게 완장질이 아니려면요 불가촉 천민답게 대해야 돼요 평소. 불가촉 천민답게 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인도 사회에서 이게 불가촉 천민이 인도의 계급 제도잖아요. 옛날 조선인도 마찬가지. 옛날에 조선에서 만약에 노비가 무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왕창 쌓아놓고서 대포도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걸 궁궐을 향해서 겨냥을 해놓고 혹은
저기 뭐 어디에다 겨냥을 해놓고서 큰 벼슬 사대부 정승래 집에 겨냥을 해놓고 너희 와서 나한테 조공 바치고 나한테 여자랑 저기 뭐야 그 술과 쌀과 비단 안 갖다 주면 공중으로 이 대포 쏠 거야. 저 사대부 정승래 집으로 대포 쏠 거야. 이랬다고 쳐봐요. 옛날에 노비가 불가촉 천민이. 노비는 불가촉 천민보다 좀 나아요. 왜냐면 노비 등에다 업혀서 컸잖아요. 양반들이라는 게. 불가촉이라는 건 이게 신체가 닿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불가촉 천민이 이 짓을 저질렀다고 봐요. 그러면 가서 잡아 죽여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만약에 밥 메난데스가 김정은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규정한다면 밥 메난데스 같은 사람이 이끄는 특수부대가 가서 김정은 일찌감치 도륙했었어야 돼요. 민주당 정권 때.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 천한 것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천한 것들 어떻게 쪽팔리게 내가 직접 관리하냐. 내가 하랴 그거. 야, 그거 중국 보고 좀 하라 그래. 그래서 중국을 아웃소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건 저기 애헴하고 양반 그 정치위선 완장질이죠. 이 사람들 그 짓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무슨 어떤 입장이냐? 이 사람은요, 두 개의 리스크를 지금 감내하고 있어요.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 안 풀리면 메난데스 같이 그렇게 공격 들어온다고요. 야, 그거 되지도 않은 일 갖고 왜 채통머리 없이 미국 대통령이 불가촉 청민 깡패 땡땡 그 김정은이 같은 애 만났어? 그러고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CNN, YTN, 아니 저기 YTN이란다. CNN,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뭐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국제적, 국내적 이제 바보 소리를 듣는 조롱거리가 되죠. 트럼프가 왜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리스크를 감행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보기에는 바보 소리 듣는 게 도살자 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이 안 풀렸을 때 군사적으로 패면 순식간에 한 10만 죽어나가는데 휴전선 북쪽에서 그때 도살자 딱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바보 소리를 듣고 말겠다. 그래서 바보 소리를 듣고 그럼 저렇게까지 바보짓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한 상대방이니까 패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트럼프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년 전에 이미 이 짓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19년 전 트럼프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틀어드렸죠. 그 텔레비 그 인터뷰에서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25년 동안 미국 어느 대통령, 미국 어느 행정부도 그러니까 그때는 25년이 아니죠. 19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 어느 행정부도 화끈하게 달라붙어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 북핵을 미친 듯이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군사적으로 패야 된다.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하면 인명의 그 손상이 크니까 그게 뭐 미군 쪽이 아니라 혹은 휴전선 남쪽이 아니라 휴전선 북쪽이라도 그건 여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거든요. 그 전에 미친 듯이 협상을 시도해야 된다. 그게 도리다. 근데 그냥 다 퍼라이어 불가촉 천민 취급하고 아무도 협상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19년 전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직 북이 핵을 실험하기 전에. 쟤들 3, 4년 후면 핵 가지고 나오는데 미친 듯이 달라붙어서 지금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Negotiate like crazy. 미친 듯이 협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보죠. 이거 니체가 한 말이에요 거의. 죄송합니다. 진실을 만지기 위해서는 동물 속에라도 제가 너무 그나마 방송이라서 글자로는
쌍대것을 보여드리겠지만 발음은 동물이라 그럴게요. 진실을 만지기 위해서는 동물 속에라도 손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니체가. 구정물 속이라고도 표현해요. 구정물 속. 이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바다 도살도 감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단 피바다 도살에 앞서 채통머리 없는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요. 이게 야, 왜 미 대통령까지 하면서 꼭 자기 때 해결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이걸 꼭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까지 감내할 수 있지?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이 위선을 미워해서 그래요. 위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에 이르는 과정,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당선 후에도 보면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냐면요. 정치적 위선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어요. PC, 정치 위선 완장질. 그 다음에 정치 위선 완장질을 먹고 사는 언론. 이 언론을 트럼프가 페이크 뉴스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싸우냐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찬회에 가지를 않잖아요. 올해도 안 갔거든요. 지난달에. 작년에도 안 갔다고요. 그리고 전부 그냥 페이크 뉴스라고 불러버려요.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리고 자기는 트위터 날려갖고 자기에게 그냥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중집회 열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호소하고. 올해도 보면은 그 백악관 그게 열릴 때 그 사람이 미시간 갔나요? 미시간에 그 공화당 대중집회장에 갔잖아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찬회 열릴 때, 연례 연찬회 열리는데 거기를 안 가고 그 미시간이었을 거예요. 미시간에 공화당 그 대중집회, 당원집회 현장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밑바닥에서 그래스루트랑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미국 언론 전체, 거의 전체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기레기라고 규정해서 그냥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 대통령들, 미국의 행정부가 25년 동안 위선에 찌들어서 북핵 해결을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북핵을 회피한 그 증상은 PC 증상이다. 이거. 위선에 찌들은 증상. 즉 다시 말하자면 야, 내가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 깡패 저거 대량 학살 그 불가촉 천민 저 천한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말 섞고 손 섞고 아유 그냥 적당히 그냥 압력 가하면서 중국 보고 좀 해결하라 그래.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역대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보는 눈이 딱 이거예요. 그럼 트럼프 자신 그럼 어떻게 북핵 문제를 맞붙을 거냐? 간단해요. 야, 쟤들 불가촉 천민이고 깜도 안 되는 것들이고 그 대량 학살 순 깡패 같은 깡패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화해야 돼. 왜? 대화하다가 안 되면 패야 되니까. 패면 사람 수만 죽어나가는데 사람 생목숨 수만이 달린 문제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패 때 패더라도. 이 태도예요. 정확하게 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권력의 유지나 권력의 창출만 가지고서 그걸 위해서만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권력 투쟁, 권력 게임을 뒷받침하는 베이스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위선, 정치도덕 완장질에 대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태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그 위선에 대한 정치도덕 완장질, 정치위선 완장질에 대한 경멸, 적개심 그게 기본 가치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행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
그리고 행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바로 김정일 내지 김정은을 바로 태클해서 딱 흔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 이거를 전부 같은 정치 위선 완장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쇼 부리는 것 같이 막 튀어다니면서 만나고, 이번에 싱가포르 가면서도 피스 미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건 평화를 위한 임무다. 자기 싱가포르 행을. 실패하면 전쟁한다는 소리죠. 자, 징표를 한번 보죠. 트럼프 이번에 싱가포르 가기 직전에 기자회견에서 원타임 샷이라고 불렀잖아요. 한 번뿐인 기회다. 북한이 전쟁으로 작살나냐 아니면은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냐, 그거가 판가름 나는 단 한 번뿐의 기회다. 원타임 샷이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역시 니온 게이자예요. 니온 게이자가 이게 일본 신문이잖아요. 일본 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진중하고 그 조심스러운 말을 쓰거든요. 근데 5월 23일 날 이 얘기를 해요. 니온 게이자가 이번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거는 단 한 번뿐인 기회다. 단 한 번뿐인 기회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쓴다고요. 폼페오는 엊그저께 그랬죠.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무조건 CBID다. 무조건 완벽하며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즉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다. 거기서 그 원칙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린즈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 트럼프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저께 그런 말 했거든요. 100개 항복이 아니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 100개 항복이라는 용어는 안 썼어요. 평화 아니면 전쟁이다라고 그랬는데 왜 세 번째 길은 아니다라 그랬다. 근데 세 번째 길이 뭐냐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그런 지리한 과정은 없다라 그랬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요번에 바로 100개 항복하든지 조만간에, 아니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요번에 트럼프가 연출해내고 있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죠. 이게 어떤 플레이인가? 굉장히 복잡한 플레이예요. 플레이어가 최소한 5이에요.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내부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셋인데 여기서 이제 너무 귀찮아서 둘만 그랬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김정은이가 있죠. 백두혈족. 그 다음에 이게 그 평양의 최상층들이죠. 무시무시한 최상층들이거든요. 보통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새. 아주 돈맛이 단단히 들렸어요. 이 평양의 최상층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한테 무슨 저기 예를 들면 F-22나 거기서 떨어뜨리는 이런 저기 뭐야 그 극소형 정밀 지중폭발 수소폭탄 같은 거에 서머니클리어 밤이거든요. 일종의 수소폭탄이라고요. 여기에 맞아서 돌아가시기 싫잖아요. 백두혈족만 없어지면 생명을 부지하면서 개혁개방의 물결을 올라타고 번영을 누릴 수 있죠. 생활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평양의 최상층이 반드시 백두혈족과 동일한 입장이 아니에요. 미국은 아마 이 양쪽 다랑 채널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 미국도 한편으로는 중국도 컨트롤해야죠. 근데 중국은 또 한쪽으로는 이 김정은 백두혈족 체제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을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것과 입장의 나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이 평양의 최상층과도 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만 좀, 아마 문재인 정부는 거의 모든 거를 백두혈족 쪽에 오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대협 세대들의 입김이 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근데 전대협 세대가 이쪽이랑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뭐 이런 거 많이 어렸을 때부터 찾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멘탈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요. 멘탈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관계, 접촉관계는 그동안 유지 안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는 또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저는 뭐 설쳐가지고 마치 이런 그 무슨 한반도 평화 운전자론 떠들면서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다니는 것도 말려야죠. 그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여기 뭐 일본도 뺐고 또 북한의 기층민초들 고생하고 있는 그 참 허름한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풀칠하고 사는 기층민초도 뺐고 뭐 다 뺐어요. 그러더라도 마지막 못 빼는 행위 주체가 다섯 개 그룹은 나온다고요. 이 5개가 서로 그 아주 복잡한 게임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말대로 everybody plays game이에요. 모든 당사자가 다 이 카드놀이 하듯이 포카판에 뛰어들어서 패를 돌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트럼프가 왜 이 지경까지 일을 벌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북한 뭐 그냥 의사결정만 하면 15분이면 거덜날 정도의 15분 내에 거덜날 정도의 군사력을 다 집중시켜 놓고 뭐하러 또 이 김정은이 면 살려주는 건지 뭔지 싱가포르까지 와서 또 마지막 회담한다고 회담까지 연출을 하고 그런 회담을 연출함으로써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의 버금가는 6.25 후에 600만 명을 숨지게 만든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계승자가 정상적인 국가 수반 대접을 받는 그런 그림을 막 연출을 해주고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보면 여차하면 팰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팬다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 최선 다해서 실패해갖고 바보 소리 듣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패서 도살자라는 딱지에 붙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럼 이런 엄혹한 선택의 길을 스스로, 이 엄혹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보면 그 성격적으로 정치 위선을 부리는 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위선 부리는 걸. 현실은 현실이다. 쟤들 핵 갖고 지금 더 대량살상 무기 갖고 탄도미사일 갖고 더 놀게 만들 수 없잖아. 그러면 좋은 말로 해서 그걸 내려놓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 하던 아니면 패서 접수하던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잖아. 근데 패면 내가 도살자 소리 듣잖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바보 소리 듣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해볼 거야. 그래, 너희 나 바보라고 부르려면 바보라고 불러. 나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야. 이런 태도예요. 미국이 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인류가 복이 터진 거예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이라는 깡패 대량학살자 집단이 핵과 미사일과 대량학살 무기를 저렇게 살벌하게 개발해서 비축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 글로벌 시스템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 같은 종류의 담백하고 또한 정치적 위선 완장지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 점에서 행운이 있는 일이죠. 자, 그런 제 관점에만 맞을 겁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한번 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